자, 야구에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얼굴이시죠? 또 이데일리의 이성무 기자님 또 모셔놓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또 자기소개 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경제 전문 매체 이데일리에서 20년째 스포츠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무라고 하고요. 네, 사실은 이제 야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여러 가지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야구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혹시 담당 구단 같은 거? 저희는 열악해가지고 전체 다 커버라. 네네. 야, 그러면 스포츠 신문처럼 이렇게 야구 기자가 많은 건 아니어가지고. 네네네. 저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10개 구단의 소식들 대부분을 다 커버가 되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저희가 자주 뵐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사실은 제가 이 이성무 기자님 성함을 딱 듣자마자 이 과거의 기억들이 싹 떠오르는 거예요. 저희가 한 2018년이었나요? 근데 그때 잠깐이나마 기자님은 또 잘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기자님이랑 또 같이 잠깐 네, 또 다른 프로그램을 채널을 또 했었죠. 네, 준비하느라고 또 이제 뵌 적이 또 있었더라고요. 네, 또 이제 네. 또 시간이 2018년이면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네, 저도 도상현 기자님 기사를 많이 봤었고요. 네, 방송도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야, 그래요. 다들 아시네. 프로레슬링 해설하시는 분이 또 여기는 왜 WWE 중계하시는 분이다. 또 IB 스포츠에서 중계하시죠. 김태우 캐스터 형님이랑 또 친하시다고. 저도 자주 봤습니다. 아니 야구도 하시고 종합 스포츠도 하시고 프로레슬링도 하시고 저도 프로레슬링 재밌게 봤거든요. 네. 네. 여기서는 이제 야구 얘기를 좀 많이 할 거고요. 네. 진짜 당황스럽네요. 유명인이십니다. 다 이게 좀 이름만 말씀드려도 또 다들 아시는 것 같은데 또 오늘 저희 또 방송 또 한번 가득 채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보니까요. Y2J 제리코님 또 어서 오시고요. 또 삼성 김현준 선수 시범 경기인데 좀 일찍 빼주기 너무 늦게 빼준 게 아닌지 중견수 걱정이다. 또 김현준 선수도 6구골 골절 굉장히 또 큰 부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몇 개월 한 2개월 정도 또 이탈이 예상되는. 아마 이게 네. 유구골이 손목과 이 손바닥을 연결하는 그 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에게는 조금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좀 잘 빨리 회복이 돼서 삼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수거든요. 그쵸. 이 박혜민 선수가 떠난 이후에 그 삼성의 중견수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사실 이 김현준 선수가 없으면은 이 외야가 상당히 좀 불안해져요. 특히 수비적인 면에서.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성규 선수가 지금 시범 경기에서 잘하고 있지만은 그 수비가 아주 좋은 선수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현준 선수의 복귀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 유구골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요쪽 부분인데 사실 요쪽 MRI나 CT나 이런 거 찍어보면은 여기 뼈들이 되게 조그만 뼈들이 이렇게 자잘하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붙을 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또 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게 약한 뼈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냥 정형외과 차원에서 보면은 아주 그렇게 중요한 뼈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은 야구 선수들은 이 배트를 쥐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테니스나 이런 라켓을 쥐고 하는 스포츠, 이 도구를 갖고 하는 스포츠를 하는 일반인들도 요즘에는 좀 이 부상을 많이 당한다 그러는데 네. 많이 좀 고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보다는 좀 좀 세심하게 이렇게 치료를 해서 완전하게 낫고 나서 복귀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김현준 선수 얘기로 저희가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 저희 첫 번째 주제도 그렇고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아직 비시즌이기 때문에 월요일이랑 또 목요일만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목요일 방송 끝나고 나서 이 이슈가 터져버리는 바람에 저희가 또 바로바로 대처를 할 수는 없었는데 이 롯데 자이언츠 또 서준원 선수에 대한 이야기 또 채팅창에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롯데갈매기 TV님도 그러시고 또 이제 선 마이클님께서도 그러시고 안녕하세요. 롯데를 사랑하는 팬으로서 이번 사건 사고 죄송합니다. 또 이런 얘기. 근데 사실 팬 여러분들께서 또 무슨 죄가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응원하는 팀 선수 사실 팬 여러분들께서 가장 믿고 또 이제 기대하고 이랬었던 선수들인데 이렇게 또 사고를 치고 또 무리를 일으키고 좀 안타깝죠. 특히 이제 서준원 선수는 나이가 젊잖아요. 네. 프로 이제 4년 차에 접어드는 선수고 계약금을 3억 5천만 원이나 받았어요. 네. 롯데자이언츠 1차 지명을 받았던 선수고 롯데의 미래의 에이스, 물론 그동안의 활약은 그렇게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은 미래 에이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큰 기대를 모았고 150km 이상의 강속구를 던지는 선수고 정말 큰 기대를 모았는데 정말 미래가 아직도 창창한 선수가 그런 일에 얽혀서 결국에는 야구를 지금 그만둘 위기에 몰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야구 팬 입장에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네. 실망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할 수밖에 없겠죠. 아, 그렇습니다. 서준원 얘기 다루지 마세요. 잊혀져야 할 사람입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오늘까지만 좀 다루고 나중에 또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다면 또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 사건을 계기로 아무리 성인이라도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선수들을 뭐 강압적으로 단속할 수밖에. 이게 예전에 CCTV 그 얘기 있었잖아요. 그 얘기까지도 지금 재조명되는 게 사실 이번 사태의 또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주제 또 바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제 서준원 선수, 이 롯데 투수 서준원 선수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법 행위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논란이 일자 롯데는 서준원을 구단에서 바로 방출 처리를 했는데요. 이번 사태가 사실은 뭐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미성년자와 얽혀 있다는 사실, 미성년자와 얽혀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이고, 또 이제 서준원 선수가 이 전날까지도 사실 이제 훈련이라든지 뭐 경기에 또 출전을 하면서 구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족도 사실은 몰랐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일단 좀 네네. 네,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그 서준환 선수가 이제 성착취물 제작이라고 이게 좀 조금 자극적인 제목이 닿기는 했는데 네네. 그냥 사진을 받은 거예요.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저도 이 사건을 좀 접하고 나서 변호사님하고 좀 길게 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취재를 해보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이 채팅 우리가 이제 SNS 뭐 카카오톡이나 뭐 텔레그램이나 지금은 이제 익명 채팅 사이트니까 이제 텔레그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진을 주고받는 거는 그게 문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인끼리면 이게 문제가 네, 아니라고 성인끼리는 하더라고요. 문제가 안 네. 되고 이거를 유포하거나 뭐 다른 용도로 이게 뭐 협박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면 사진을 주고받은 것만 자체로는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미성년자 상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법에 그렇죠.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동 청소년법이 우리나라 굉장히 좀 세거든요. 만약에 서준원 선수가 진짜 악의적인 목적으로 그 의도를 가지고 그런 사진을 요구를 했고 그랬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중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뭐 그냥 집행유예 이런 걸 넘어서 실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뭐 제가 정확하게 지금 뭐 법적인 어떤 그런 그거를 제가 또 그 기억이 나진 않지만은 조항이 이제 네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고 그런 의도성을 인정받게 돼서 유죄를 받게 되면은 서준원 선수가 뭐 집행유예를 넘어서 실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위기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통화했던 변호사님이 네네. 요즘 이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유명인들을 상대로. 그래서 왜 팬이라고 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카톡방을 만들어서 카톡을 서로 얘기를 나누게 되고 네. 뭐 또 카톡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또 SNS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다른 트위터나 이런 걸 통해서도 서로 뭐 DM이든지 뭐 이런 걸로도 오죠. 얘기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채팅 같은 거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채팅방을 만들어놨는데 일방적으로 먼저 사진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얘기를 잘 하다가 자기가 먼저 사진 보내놓고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는 나 미성년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거 캡처 떠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오히려 악의적으로 그 상대방이 그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위협을 하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준원 선수 입장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좀 억울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좀 정확하게 어땠는지 서준원 선수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서준원 선수도 나 몰랐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만약에 몰랐고 또 상대방 쪽에서 그런 또 문제가 있다면은 그 서준원 선수가 법적인 책임은 벗을 수도 있어요. 이제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미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서준원 선수가 구단에 얘기하지 않고 그렇죠. 이거를 그냥 무마시키려고 했고 심지어 전지훈련까지 갔다는 것. 이거는 프로야구 선수로서 도의적인 문제 이런 거는 책임을 져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팬들도 아마 그런 그 행동보다도
그 롯데에 얘기하지 않고 이거를 솔직하게 공론화하지 않고 문제를 숨기려고 했다는 것이 더 좀 실망하고 화를 내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구단 입장에서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구단에 숨기고서 이렇게 일 처리를 해 왔었다는 것에 또 깊은 배신감을 또 느꼈다는 점일 테고 지금 뭐 채팅으로도 많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사건 8월 말인데 왜 진롱 갈 때나 스프링 캠프 갈 때까지 제지를 안 했을까? 얘기를 안 했으니까 구단 입장에서도 이제 몰랐을 것 같고 저는 또 이제 하초코님 말씀도 또 굉장히 또 읽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기든 뭐든 결혼하고 아이까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부터가 큰 문제 아닌가요? 차라리 들키지를 말던가 이 SNS 문제 밝혀져서 수면 위로 드러나면 비난 전부 다 감수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사실은 이게 법적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뭐 이제 이 검찰 조사를 통해서 이 진짜 뭐 뚜렷하게 이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또 밝혀져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또 미성년자라는 거를 몰랐다. 이 서준호 선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부분 알고 있던데 요런 부분까지도 지금은 뭐 일단은 공개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시비비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가정도 있고 아이도 있고 돌잔치도 했고 막 이런데 지금 이런 사고가 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또 팬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실망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검찰이야말로 지금 뭐 보강 수사 이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서준현 선수의 입장은 미성년자라는 사실 전혀 몰랐다. 경찰 조사에서 처음 알았고 익명 채팅을 통해서만 얘기를 했고 만난 적 없어서 서로 누군지도 모른다. 지금 자신이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 최근까지 구단에 알리지 않은 것 때문에 더 크게 바로 방출까지 이제 선택이 됐지만 이런 서준현 선수의 입장 그리고 검찰의 입장에 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일단 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말씀 잘하시네요. 무슨 저 지금 감탄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제 방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이 WBC에서 사실 좀 실망스러운 결과를 안고 고개를 숙인 게 야구팬 여러분들께 고개를 숙인 게 사실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롯데가 더 좀 강경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사실 야구 분위기가 좋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되면은 사실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야구에 대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선수들도 그렇고 구단도 그렇고 다시 한번 야구 팬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뭔가 준비를 하고 있고 좀 다시 지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좀 많이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야구는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만 나온다. 또 ASK맨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고 진짜 프로야구 선수 일부들이지만 각성해야 됩니다. 재작년 특정 NC 선수들을 비롯해 시즌 중 호텔에서 술판 벌인 사건은 또 기가 막힙니다. 팬들은 그래서 분노한다. 사실 매년 그리고 최근에는 야구계에서 뭐 좋은 소식들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이제 전 국민적으로 혹은 이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또 계속해서 야구계에서 나오다 보니까 좀 이렇게 비난의 목소리를 더 피해갈 수 없고 또 지금 뭐 위에 보니까 이거 뭐 가해자 두둔하는 방송인가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아닙니다. 일단은 이제 이 도의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구단에게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나 이 문제를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법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는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확한 사실관계는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하지만 야구 선수로서 서준원 선수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특히 야구 팬들을 속였다는 점은 상당히 그게 좀 무겁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구단의 별다른 또 사과도 없었다네요.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롯데 구단 입장에서도 서준원 선수에게 지금 뭐 계약금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계약금 반환 소송 걸 수 있습니까? 3.5억, 3억 5천이 장난입니까? 야구는 도대체 계약금 왜 주는 건지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구단 입장에서도 사실 올 시즌에 뭐 대권 도전 이제 우승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가을 야구 반드시 간다. 유강남 선수도 또 영입하고 노진혁 선수 영입하고 뎁스 가득 채워 놓으면서 특히 이제 젊은 투수들 서준원 선수도 진롱 코리아 보내고 좀 기량이 만개할 만한 그런 때가 됐다라고 이제 기대를 많이 걸었었잖아요. 구단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도. 서준원 선수가 올 시즌 5선발 맡아줘야죠. 사실은 롯데가 이제 외국인 투수 2명하고 그리고 이인복 선수, 뭐 박세웅 선수가 있네요. 박세웅 선수, 이인복 선수 그리고 이제 5선발 놓고 지금 여러 명의 선수들이 경쟁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정상적으로 서준원 선수가 어느 정도 역할만 해준다면은 5선발로서 정말 좋은 선수거든요. 구위도 좋고 또 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공도 가지고 있고 공도 묵직하고 그러니까 스트라이크만 제대로 던질 수만 있으면은 사실 5선발 이상의 활약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런데 좀 아쉽죠. 이게 본인도 구단도
정말 서준원 선수를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선수로 투수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체중도 뭐 개인적인 코치도 붙여가지고 계속 개인적인 훈련도 시키고 어떤 몸 관리도 계속해서 또 체크를 하고 질롱 코리아 보낸 거 이게 선수가 질롱 코리아 가서 있는 게 아니라 한 명 보내면은 최소화 1인당 몇 천만 원씩 깨져요. 그쵸, 그러니까 네. 구단에서 이거 다 비용을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그만큼 서준원 선수에 대한 이 롯데가 각별하게 생각을 했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롯데 입장에서는 상당히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지금 야디오 몰리나님께서도 이런 사건 사고 주구 장창 터지는데 관중 유입 되기를 바라는 게 이상하죠. 릴리유님께서도 애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짓은 왜 이렇게 하나요? 야구 개막도 하기 전인데 참 어이없고 야구 보기 싫네요. 이런 얘기. 그리고 제이님께서도 몰랐다 해버리면 면피가 되나요? 야구 선수도 나름 공인인데 실력도 실력이겠지만 기본적인 성품을 갖춰야겠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 사실은 진짜 이 팬 여러분들께서 뭐 야구만 잘하면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때는 이제 지났잖아요. 이제 참 선수들도 어쨌든 이 도덕적인 부분 그리고 팬 여러분들에게 또 이 보여지는 이 팬 서비스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이제 선수 평가에 있어서 또 기본적인 부분으로 이제 자리 잡은 지가 오래가 됐는데 이렇게 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선수를 응원할 사실 뭐 마음이 생기시긴 하겠습니까? 네, 이게 또 야구계 그렇죠. 전체로 또 이제 읽혀질 수가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개막 앞두고 또 시범 경기 도중에 이런 사건이 터져버린 거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프로는 책임지는 겁니다. 협회는 정당한 징계를 해야 되고요. 40년 프로야구 역사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양심 없는 선수는 퇴출해야 합니다. 그 자를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얘기하셨습니다. 뭐 KBO 신인 교육 빡세게 해야 될 듯요. 뭐 커피 좋아하는 그런 멋진 남자님 말씀하셨는데 요거 뭐 음주나 뭐 음주운전 도박, 여자 문제, 학폭 문제, 이건 프로 선수가 되는 조건 까다롭게 해야 될 듯요. 사실 이거 신인 교육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해도 이게 선수가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실 요즘엔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선생님 말 안 듣잖아요. 그쵸. 게다가 선수는 뭐 프로 선수들은 진짜 연봉을 수억씩 받는 개인 사업자들이고 이걸 구단이 뭐 교육한다 그래서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예전에는 구단이 선수 관리를 어떻게 했어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비난하신 분들이 많지만은 사실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좀 한계가 있어요. 구단이 선수를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또 그렇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롯데처럼 뭐 그 원정 숙소에다가 카메라 달아놓고 뭐 그 하면은 또 선수의 인권을 해치니 어쩌니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그쵸. 오죽하면은 지금 그거 재평가가 되고 있다니까요. 그 사건이. 그것도 또 한참 전 얘기고 저도 그때 농심 호텔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것도 한참 전 얘기죠. 그때 뭐 오죽하면은 그러니까 그때는 문제가 많았죠. 선수 그렇죠. 다 큰 선수들을 어떻게 그렇게 관리할 수가 있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오죽하면 그랬겠냐 이런 얘기도 많았고 네. 참 반응이 엇갈렸었는데 어쨌든 구단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몰랐냐 얘기하는데 비시즌에 지금은 특히 비활동 기간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비시즌에 선수들이 활동하는 모습. 그리고 선수들이 이걸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은 구단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직접 뭐 경찰이나 이런 거에 뭐 동향을 파악을 해가지고 알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시즌 치르다 보면은 이게 선수단 관리하는데도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구단이 제일 늦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막 사회부 기자분들께서 야 지금 누구 여기 경찰서 왔는데 무슨 일 있냐? 이렇게 구단으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또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렇게 큰 사건이면 아예 큰 사건이면은 네. 그게 이제 밖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경찰이나 검찰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작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프로야구에서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팬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경찰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은 좀 작은 사건이고 조사가 굉장히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단이 몰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충분히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신인 교육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기본 자질의 부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다들 성인이고 어른이고 또 이제 프로 선수고 게다가 이제 서준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가정도 있고 뭐 아이도 있고 이런 선수를 어떻게 구단에서 뭐 학생 주임이 뭐 학생들 관리하듯이 요즘은 또 그렇게 또 하면 안 되죠. 요즘엔 학생 주임도 제 때는 그랬습니다만 학생 주임도 요즘엔 그러면 또 안 된다더라고요. 큰일 나요. 네.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조금 예전하고 그러니까 뭐 아직도 뭐 야 구단에서 교육 더 시켜야지 뭐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롯데의 설명 우리는 진짜 몰랐다. 이거는 어느 정도 뭐 사실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진실이 어떤지는 그것도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네네. 어쨌든 그런 해명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진짜 있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라피모님 말씀처럼 진짜 맨 마지막에 언론 통해서 구단이 알게 되면 구단은 진짜 바보 되는 기분입니다. 왜 공보나 홍보 파트에서 언론 참고 일어나 해서 대응하는지 뻔히 알면서 또 그런다. 참 선수들이 이렇게 구단에 얘기하지 않고 혼자서 이제 일을 해결하려다가 나중에 알려져서 일이 더 커지는 그런 케이스들 계속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계속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또 개막을 앞두고 이런 일이 터져버리니까 또 WBC도 안 좋았죠. 이런 사건 사고까지 터지니까 자, 이 야구를 보고 싶어 하실까라는 생각이 진짜 저도 들더라고요. 저희야 이제 브런치 이 KBO 팬분들과 함께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 계속 찾아주시겠지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야구 참 실망이다 이러신 분들에게 이 사건이 또 쐐기를 박아놓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일단은 좀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도 행동하는 거 보면 쟤들이 참 사회인이면 패급 아닌가요? 나이치고 너무 덜 떨어져 보인다. 이게 일부 선수들의 케이스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참 어떻게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선수들도 뭐 종종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대호 선수도 은퇴식 때 결혼도 하고 애기도 있으니 이제 남은 건 야구 잘하기라는 메시지를 남겼는데 5개월 만에 또 뒤통수를 쳤다고 또 맥콜러버님께서도 굉장히 또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KBO가 우물한 개구리를 스스로 자초해서 이런 사건 사고가 자꾸 터지는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참 정인인데 이게 구단 관리 얘기가 나올 건 아닌 듯 합니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물론 이제 롯데 입장에서는 서준원 선수 기대를 많이 모았었던 선수이긴 하지만 일단 뭐 없는 선수다. 일단 당연히 뭐 방출을 이제 했고 이제 시즌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팀 입장에서도 팀 분위기적으로도 그날 이 사건 터지고 나서 다음 날에 선수들 훈련하는 그 사진들 보니까 얼굴이 완전 다들 좀 죽상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죠. 만약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선수들이 웃을 수가 없어요. 대화도 제대로 못 나누고 팀 분위기가 진짜 뭐 땅으로 가라앉는 게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지하로 가가지고 뭐 지구 반대편으로 떨어질 정도로 정말 나락으로 빠지거든요. 제가 그때 이번에 WBC 출장 때문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네네네. 대표팀 분위기가 그랬어요. 대표팀 분위기가 호주전 지고 나서 일본전 지고 나서 선수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진짜 아무 말도 못 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 근데 지금 롯데가 저는 그 분위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사실은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물론 이렇게 이제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욕을 해야 되겠지만은 네. 또 다른 선수들은 또 야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좀 팬들이 그래도 우리 잘하는 선수들 열심히 하는 선수들은 좀 응원을 해주시고 또 애정을 갖고 격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또 부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실망을 주는 야구 선수들도 있지만 또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구슬땀 흘리는 선수들은 사실 이게 무슨 웬 날벼락이겠습니까? 지금 롯데자이언츠도 올 시즌에 가을 야구 가겠다고 진짜 으쌰으쌰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 연습 시범 경기 때도 요번 시범 경기는 또 사실 이 별명과는 다르게 성적도 좀 좋지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까지 또 안 좋아지는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참 롯데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삼성사랑님 결국 이런 선수가 나오지 않으려면 학원 야구 지도자들이 야구 교육 말고 인성 교육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교육으로 모든 게 되나요? 결국엔 또 인성이 문제다. 인성적인 부분 이 프로야구 선수들에게도 지금 요구된 지 굉장히 또 오래됐으니까 선수들도 좀 느끼고 보고 바뀌고 달라지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위에서 뭐 댓글로도 좀 소개를 해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뭐 사실 법적인 가해자를 뭐 두둔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법률 자문 결과를 저희가 또 설명을 해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좀 그렇게 들리실 수는 있었겠지만 당연히 그런 건 아닙니다. 도의적으로 또 구단에게도 피해를 준 사건 그리고 야구팬 여러분들에게 큰 실망을 준 사건인 것은 또 분명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 댓글 좀 한번 또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디오 몰리나님 하주석 맞네. 이거 WBC 또 시작하기 전에는 또 이런 얘기 하주석 음주했을 때 수베로 감독 표정이 딱 서튼 감독하고 똑같아 보였네요. 서튼 감독님 울먹였다는데 참 주위 사람이 받는 상처도 큽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런 사건 때문에 오히려 선수 인권이 위협받고 있어요. 레볼루션이 말씀하셨는데 비약인 것 같지만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죽을 고생하는 선수들에게도 너무 피해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외인 때문에 국내 선수들이 성장 못했다라는 일부 해설위원들의 말이 현실을 말해주는 것 같다. 외인 때문이라면 우리보다 보유수가 많은 더 일본 어떻게 설명하려는 건지 뭐 이런 얘기. 외인 때문에 국내 선수들이 성장을 못한다. 요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이 외국인 선수 뭐 출전 제한은 있습니다만 보유는 제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선수들을 데려와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쿠바 출신 선수들, 뭐 대만 출신 선수들, 또 미국에서 뭐 뛰는 메이저리그 선수들, 뭐 도미니카나 뭐 이런 다양한 선수들을 팀에 보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빠른 볼 던지는 선수들, 또 거포 타자, 뭐 변화하고 있는 기교파 투수.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꼭 직접적으로 경기에 나와서 팀에 도움이 안 되더라도 네네. 같은 선수들이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2군에서 내려가 있는 선수들도 그 2군 선수들에게 굉장히 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군 선수들도 외국인 투수들을 경험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선수들이 있으면서 또 다른 시장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미국의 일본 프로야구에 지금 쿠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뛰거든요. 맞아요. 네. 그 쿠바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한 그 지역의 커뮤니티 선수들, 그러니까 일본에 계시는 분들이 또 야구 팬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쿠바 팬들. 거기에 또 뭐 중남미 팬들도 있고 또 그 쿠바 선수들을 좋아하는 또 별도의 팬덤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WBC 때 보면은 쿠바와 호주의 8강전이 35,000명이었어요. 맞아요. 네네. 도쿄돔이. 그러니까 야 어떻게 일본 경기도 아닌데 이 많은 팬들이 이렇게 올 수가 있지? 전 정말 놀랐거든요. 네. 보니까 이 쿠바 선수들을 응원하는 그 별도의 또 팬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일본은 부러운 환경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쨌든 천편일률적인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뭐 못 가서 트리플 A에서 있다가 한국에 오는 뭐 그런 어떻게 보면 뻔한 외국인 선수가 아니라 정말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하지만 좀 덜 여물어진 그런 육성형 용동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선수들도 있고 정말 뭐 다양한 유형의 선수들을 보유할 수 있다는 거는 국내 선수들의 기량 발전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네. 저는 그래서 이번 WBC 취재를 하고 와서 우리도 아시아 쿼터를 그러니까 꼭 당장 외국인 선수를 이게 늘리는 것보다 네. 아시아 쿼터를 도입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 일본의 어떤 사회인 야구에서 뛰는 선수 중에 좀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라든지 그렇죠. 또는 뭐 2군에 뛰는 선수들인데 조금 더 출전 기회를 원하는 선수들 또는 뭐 대만에서 뛰는 선수들도 굉장히 좋은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많거든요.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들. 여기에 또 호주 리그 호주 리그 선수도 굉장히 싸게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니까요. 네. 거포들. 아니 호주 리그에 있는 선수들은 우리나라에서 데려간다 그러면은 뭐 아주 그냥 박수 치고 좋아할 정도로 이게 금액 차이가 워낙 크니까 한 1억 원 정도면은 거기 한 정상급 선수 데려올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호주 리그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아시아 쿼터에 있는 선수들을 좀 영입을 해서 우리 선수들이 이게 정말 안에서만 뛰는 게 야구가 아니다. 우리나라 내에서만 있는 게 야구가 아니다. 야구가 이렇게 다양하고 넓고 좀 우물한 개구리를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식견을 볼 수 있는 그런 좀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스테이크 돈가스 파스타님도 말씀해 주시는 게 외인 선수들 제치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경쟁하는 게 실력을 또 키우는 일 아닐까요? 이게 제안이 사실은 이 젊은 선수들의 육성을 촉진시킨다 뭐 이런 네, 거는 네. 사실 또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너무 옛날 얘기인 것 같고 지금 그러니까 앞길이 갔는데 우리 선수들이 뛰는 뭐 그 기회를 막는다 이런 아직도 마마야구 지도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네네. 해가지고 사실은 그 외국인 선수 확대를 몇 번 취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루어지지는 못했죠. 하지만은 글쎄 이런 우리가 이제 현실을 알게 됐으니까 그렇죠. 이제는 리그 자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선수들도 조금 더 좀 경쟁에 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야구는 왜 아시아 쿼터제 얘기도 안 나오나요? 이렇게 실력이 떨어지는데 축구, 농구도 있고 배구도 또 이제 도입 예정이다. 이런 부분 또 이제 기자님께서 또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또 이 서준현 선수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뭐 다양한 외국인 선수 얘기들까지 또 한번 나눠볼 수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삼성 라이온즈 얘기를 저희가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이 어제 이제 두산을 상대로 2대1 승리하면서 시범 경기 8연승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은 10승 2패로 시범 경기 선두를 지키고 있는데요. 뭐 사실 시범 경기에서의 성적이 정규 시즌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 뭐 다들 이제는 뭐 워낙에 또 유명한 말이다 보니까 잘 아시고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시범 경기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게 좀 낫지 않겠습니까? 이게 되게 깊은 연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시범 경기 성적이 뭐 유의미하게 정규 시즌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기분상 꼭 1등을 해가지고 정규 시즌도 1등하다 이건 아니지만은 시범 경기 때 잘하는 팀이 정규 리그에서도 잘할 가능성이 조금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시범 경기 때 아주 못하는 팀은
정규 시즌에서도 못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시범 경기라는 게 뭐 연습 경기, 시범 경기 이게 사실 정규 시즌 개막을 앞두고 컨디션을 이제 끌어올리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을 그렇죠. 뭐 잘 거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성적이라는 게 결국에는 컨디션을 잘 끌어올렸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한다면 삼성이 이런 시범 경기 1위 질주가 굉장히 좀 돋보이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경기 네. 어쨌든 삼성이 그래도 우리가 기대하는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고 젊은 선수들 잘하고 있고 일단 방망이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좀 불안 요소도 있어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삼성이 정말 전력이 좋아졌느냐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선수들이 자신감을 안고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타선이 좀 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타율도 2할 6푼 9리로 또 2위고 홈런 12개 그리고 득점도 63개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이 고민이 있다면 좀 부상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김지찬 선수가 왼쪽 햄스트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김현준 선수가 유구골 골절 김재성 선수도 옆구리 통증 사실 진짜 좀 기대주들 아니겠습니까? 김지찬, 김현준, 김지성 이런 선수들 이 부상으로 이탈한 거 사실 이거는 좀 걱정이 될 만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김재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격감이 굉장히 좋았죠. 뭐 지명타자로도 나올 정도로 그래서 좀 상당히 큰 기대를 모았었는데 부상 때문에 좀 당분간 좀 경기에 못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김지찬 선수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선수잖아요. 왜냐하면 김상수 선수가 KT로 떠나면서 지금 이제 김지찬 선수가 정말 이제 붙박이 주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지찬 선수가 빠지게 되면서 사실 삼성이 올해 가장 큰 고민은 뎁스가 약해요. 그러니까 주전만 놓고 보면은 저는 어느 팀과 비교해도 그렇게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뭐 타자 쪽에서는. 그런데 한두 명이 빠져버리면은 이게 확 좀 약해 보이는 거죠.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김지찬 선수가 빠지면서 그 자리를 강한울 선수가 메우고 있는데 뭐 강한울 선수도 좋은 선수고 경험이 많은 선수죠. 베테랑 선수인데 아무래도 좀 약하잖아요. 약해 보이잖아요. 아니면은 신인급 선수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삼성은 좀 아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상 관리가 올 시즌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어쨌든 빨리 좀 부상 선수들이 복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지찬 선수 다행인 점은 이제 곧 복귀한다. 이제 햄스트링 부상이 다행히도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개막전에는 출정이 가능할 것으로 일단은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삼성 시범 경기에서 또 주요 타자 이 선수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성규 선수입니다. 타율도 3할 4푼 5리에 5홈런에 10안타 11타점, 홈런 1위, 타점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성규 선수, 이 지금 삼성 라이온즈에서도 굉장히 또 오랫동안 기대를 받았었던 선수인데 드디어 터지는 것인가? 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기자님께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홈런 5개를 쳤죠. 일단은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특히 이제 김현준 선수가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중견수가 큰 공백이 생길 뻔했었는데 어쨌든 이성규 선수가 시범 경기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은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작년에 송찬희 선수가 있었죠. 시범 경기, 맞아요. 시범 경기 홈런왕. 그런데 정규 시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공략을 당하는 거예요. 이성규 선수가 다 알아요. 다른 팀들도 다 압니다. 빠른 공은 굉장히 잘 치고 하지만 변화구에 약점이 있고 홈런 5개 친 거를 보니까 거의 다 빠른 공 계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빠른 공 잘 치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어제 제 두산전을 보니까 알칸타라가 이성규 선수 나왔을 때 결국엔 변화구를 계속 많이 던지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정말 실전 모드로 상대 타자에 맞춰서 맞춤형 승부를 펼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성규 선수가 안타를 못 쳤거든요. 물론 이제 어제 심재학 위원이 이성규 선수 그래도 타이밍은 맞고 있다. 그러면서 올 시즌 잘할 거다 이렇게 굉장히 좀 기대에 섞인 발언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안타를 치지 못했다는 것은 글쎄 또 변화구에 대한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고민도 있기 때문에 이성규 선수가 과연 고질적인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변화구에 대해서 얼마나 대처를 하느냐. 그러니까 송찬희 선수도 작년에 마찬가지였어요. 결국에는 빠른 공 잘 쳐서 홈런을 빵빵 날렸는데 시범 경기에서 결국 정규 시즌에는 변화구에 대처를 제대로 못하면서 1군에서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데 그렇죠. 그 어떤 과정을 이성규 선수도 반복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동안에 고질적으로 제기됐던 변화구에 대한 약점을 극복하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이는지 시즌 초반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승필님 말씀처럼 변화구에 그래도 붕붕 줄고 맞추고 있는 거는 고무적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성규 선수가 또 그런 인터뷰를 했었대요. 그동안 나만의 스트라이크 존 없이 그냥 모든 공을 다 치려고 따라다닌 게 패착이었다. 존을 설정해서 친 게 이제 성적이 좋은 비결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뭐 이제 안치홍 의원님께서도
그렇고 또 안경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시범 경기 때는 될 수 있다. 근데 정규 시즌에 막상 들어가서 진짜 만원 관중 앞에서 막 응원가 나오고 진짜 뭐 진짜 실제로 상대 에이스가 나한테 어려운 공만 던지고 내가 좀 견제해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면 바깥쪽으로 계속 이렇게 유인해 나가고 이럴 때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이게 경험이 많이 없는 선수들에게는 정말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범 경기는 어쨌든 좋은 투수들도 나오지만은 사실 안 좋은 투수들, 신인급 투수들, 뭐 2군급 투수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선수들의 변화구와 이제 정규 시즌이 돼서 정말로 1군에서 뛰는 핵심 선수들의 변화구는 달라요. 게다가 또 이제 이성규 선수 지금까지는 뭐 자기 공을 시험하는데 투수들이 어떤 뭐 구속이라든지 구위라든지 이런 걸 내공을 시험하는데 중점을 뒀잖아요. 시범 그렇죠. 경기에선. 네. 하지만 이제는 정규 시즌에는 본격적으로 상대를 분석하고 상대에 맞추는 그런 승부를 펼치기 때문에 이제 이성규 선수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데 정규 시즌 초반에 만약에 좀 그런 과정을 잘 넘겨서 좋은 활약을 계속 이어간다면은 그게 자신감이 이어지고 실력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시즌 초반에 만약에 좀 고전하게 되고 다시 그러면 자신감이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또 대책이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이성규 선수가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삼성 팬들을 위해서 정말 좀 집중력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규 선수도 드디어 이제 보여줄 때가 사실은 되기는 됐어요. 게다가 또 김현준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복귀하면은 사실 그 자리는 뭐 꼭 무슨 붙박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 중견수 자리는 김현준 선수가 1순위인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24니까. 이성규 선수에게 기회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31살이야 보여줘야지. 힐릴리카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성규 선수가 또 이제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회 반드시 좀 살려줬으면 좋겠고 물론 시범 경기이기는 합니다만 이 박진만 감독의 지도력에 대한 얘기도 좀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경기 운영이라든지 투수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근데 생각하세요? 일단 뭐 네. 박진만 감독이 아주 독특한 개성을 가진 감독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굉장히 무난하고 그 좀 순리대로 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특히 어쨌든 삼성의 레전드잖아요. 물론 뭐 그전에 현대 시절에 네, 있었지만 있었지만. 삼성에서의 레전드인데 그 어떤 팀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조금 뭐 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뭐 굉장히 독특하거나 자신만의 어떤 남다른 야구 색깔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데 어쨌든 시즌이 되면은 이제는 본격적인 자신의 시즌이죠. 작년에는 그렇죠, 네. 시즌 도중에 이제 감독 대행으로. 대행을 맡았고 뭐 그게 됐지만은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즌을 준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제 시즌을 시작 초반에 박진만 감독의 야구가 어떻게 펼쳐질지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네. 어쨌든 삼성으로서는 그래도 좋은 감독을 얻었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팀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강한 감독이고 네. 그리고 코치 시절부터 삼성 선수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감독 리스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는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순리대로 간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인데 사실은 팬 여러분들께서 뭐 경기를 치더라도 감독 욕을 할 때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기용을 할 때 대부분 욕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맞아요. 이 순리대로 가다가 이제 선수가 무너져서 지는 경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수긍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속을 뒤집어 놓을 가능성은 다소 좀 적어 보이기는 하는데 시즌이 시작되고서부터가 진짜 실전이기 때문에 이 시범 경기 때 이거는 사실 승패랑 크게 관련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개막을 하고 나서는 진짜 성적 하나하나 1승 1승이 또 중요한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그때도 또 박진만 감독이 지금의 모습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는 그래도 선수들에게 편견 없이 공평하게 기회를 주면서 좀 그 선수들에게 큰 불만 없이 네. 이렇게 팀을 잘 꾸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진만 감독 인터뷰 그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로는 우승을 목표로 삼아야 하지 5강을 목표로 삼으면 5강도 실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목표를 높게 잡아야 그 비슷하게라도 간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삼성팬 여러분들께서도 아직까지는 정말 기대가 굉장히 또 크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채팅창에 질문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삼성의 예상 성적 어디로 보셨냐? 이제 대부분의 이제 기자님이라든지 아니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하위권으로 사실 놓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시범 경기 쫙 이렇게 보고 나서는 좀 생각이 달라지셨는지 아니면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은 뭐 5강 후보로 꼽지는 않고 사실 처음에는 네. 전 한화보다도 밑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면
뚝인데요. 네네네. 아니 꼴찌인데요? 하나가 더 잘할 수도 있으니까. 네, 더 잘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가 꼴찌는 알 거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좀 했거든요. 네, 그러면 꼴찌는 누가 해?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야 그러면 되는데. 누군가 꼴찌를 해야 되잖아요. 그 팀 중에 이제 한 두 팀 정도 후보를 한다면 그 중에 삼성이 하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뎁스가 약해요. 아. 뎁스가 약해요. 게다가 김상훈 선수까지 빠져나가면서 진짜 말씀드린 대로 주전들이 한두 명 빠져나가면은 그 뒤를 뒷받침할 만한 그 선수들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또 이게 이번 시범 경기 1등을 하면서도 나타난 부분인데 그래도 불펜이 조금 불안해요. 불안하다. 네, 불펜이 물론 지금 잘하는 선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넷이 많아요. 네. 경험이 적고 그렇다 보니까 그 불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제 기대를 거는 선수가 장필준, 뭐 최충현 이런 좀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선수. 잘해줘야 되는데 시범 경기에서 좀 불안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뭐 하위권도 좀 뭐 가능성이 없진 않다. 그리고 네, 이런 이게 생각이 지금 들어요. 시범 경기 아무리 잘해도 이게 전력상으로 봤을 때는 좀 보강이 안 됐잖아요 이번 겨울 맞아요, 때. 맞아요. 그런 네. 부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부상 선수 그러니까 이번 시즌 올 시즌 삼성 라이온즈 진짜 키 포인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베테랑 불펜 투수들 그리고 이제 젊은 불펜 투수들도 제구를 잘 잡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 이 약점이 불펜이라는 건 사실 이제 다른 팬분들께서도 다 아시잖아요.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부상 관리 주전 선수들이 이탈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범 경기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고요. 음. 시범 경기를 보고 나서는 그래도 조금은 많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올해 그래도 삼성이 뭐 당장 1, 2등을 다툴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가을 야구 싸움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모든 것이 잘 맞아 떨어진다면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지금 나오는 전력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이게 사실 올 시즌에는 전력 좀 평준화가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진 시즌인 것 같아요. 한화이글스 네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이제 전력 보강을 이제 아래에 있는 팀들, 뭐 롯데자이언츠도 그렇고 이제 지난해 가을 야구 못 갔었던 팀들이 보강을 대거로 하면서 좀 재미있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또 과거처럼 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제 상위권이랑 하위권이랑 좀 너무 전력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좀 시즌 중반 후반쯤에는 좀 긴박감이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올 시즌은 좀 다르지 않을까. 야구는 분위기예요, 분위기. 음. 분위기 타면은 그 시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즌 초반에 빡 치고 네, 이 네. 시범 경기 때 좋은 분위기 빡 치고 나가면 삼성도 모른다. 네,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 다 고등학교 때 날리고 다 날렸던 선수들이 다 지금 모이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은 잘하니 못하니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분위기 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 말씀처럼 꼴찌 예측이 불가능한 시즌, 재미있는 시즌이 또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요번 주까지입니다. 요번 주까지는 이제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이틀 이제 27일 오늘 방송했죠. 그러니까 이제 30일 방송하고 나서는 이제 다음 주 4월 3일부터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에 또 찾아뵐 예정입니다. 저희가 오늘 뭐 지금 바깥에 PD님께서 두 분 오늘 케미 좋네요. 말이 안 끊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오늘 이성용 기자님이랑 또 이렇게 브런치 방송 진행 또 처음인데 너무 말씀을 진짜 끊김없이 제가 궁금했었던 거 또 먼저 이렇게 다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너무 편했거든요. 전 도상현 기자님 보고 지금 놀랐어요. 행사하셔도 되겠어요. 행사 한번 할까요? 뛸까요? 네, 어디 행사 MC 하셔도 돌잔치 한번 갈까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진짜 막 다시 아유, 한번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찬이십니다. 어쨌든 저도 너무 재밌게 했는데 오늘 또 간단하게 또 이제 팬 여러분들께 또 이제 인사 또 마지막으로 말씀 남겨주시고 다음에도 또 오실 거잖아요. 네, 어떠셨는지 또 소감 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야구 얘기 이렇게 또 직접 또 이 팬들의 반응을 보면서 야구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네. 진짜 어디 맥주 한잔 하면서 야구 얘기하는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뭐 물론 평일 오전이긴 하지 월요일 오전이긴 하지만 오전에 마시는 술은 또 이게 없는데 뭐 요즘은 낮술도 마시더라고요. 낮술도 마시나요? 네. 어쨌든 뭐 굉장히 기분 좋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너무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또 기자님 또 다시 한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다 말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저희가 오늘 방송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목요일날 방송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